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김동수라고 합니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저는 드라마를 즐겨 보지 않지만은 2012년 추적자라는 드라마를 즐겨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잊지 못할 대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서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19 때는 민주주의를 외치더만은 1년 후 5.19가 일어나서 경제를 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아내와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저 서 회장 말이 참 맞는 것 같다. 민주주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다. 그때 저는 이렇게 아내에게 답했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느냐? 우리는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아내는 또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죠.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시민이 주인 되는 나라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기의 주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혹시 유시민 씨 잘 압니까? 유시민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기의 주권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보따리도 아니고 민주주의 이룩하자 뚝딱 그렇게 하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워 나가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민주시민은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싸워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막둥이는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항상 아빠한테 많은 것을 물어봅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때 아빠,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그래, 너도 들고 싶니? 그래요, 들고 싶어요. 아빠, 우리도 촛불을 들려 나갈까요? 그것은 너가 결정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둥이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요. 원래 공권력이라는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권력은 그 공권력을 권력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시민이 그것을 방치하면 권력은 그것을 악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민이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면 민주주의는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 공권력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 그러한 경우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목동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저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도 우리 막둥이와 많은 대화를 합니다. 제가 시민저항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막둥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그러면 나도 아빠한테 저항해야겠네요? 그러고 너 아빠한테 저항을 한다고? 아빠가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민주시민은 국가가 그 공권력이 우리를 단합하면 저항해야 된다고요. 아빠도 우리한테 한 번씩 억압하고 우리한테 험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잖아요. 그러면 저항해야 되겠네요? 그럴 때는 뜨끔합니다. 뜨끔. 아빠는
항상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면 우리도 저항해야 할 거예요. 아빠, 아시겠죠?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렇게 막둥이와 대화를 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사람됨을 대하여 비판받을 때, 억압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대화하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도 그런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분명히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을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사기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기에 보면 봉건 왕조였던 그 중국 그 시대에도 왕들이 잘못하면, 특히 맹렬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왕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봉건 왕조 시대에도 왕이 잘못하면 그 왕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물며 민주공화국이 우리 때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지도자를 함부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지도자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세종대왕 좋아하시죠? 단순히 좋아하는 것보다 존경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 추국이 발견,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한글 창제와 추국이 발명, 그분의 엄청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업적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그분이 어떻게 신하들과 백성들과 소통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은 자기가 왕이 될 때에 반대했던 황이나 자기 장인어린 시몬을 죽였던 그 박은은 영의정이나 신하로 삼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데 방해했던 그 사람들을 신하로 삼았다는 겁니다. 또 백성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세종대왕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습니다. 태계이황과 고봉기대성입니다. 태계이황은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국립대학 총장입니다. 고봉기대성은 그 국립대학에 딱 갓 들어간 신입생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성이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념에 대해서 끝없이 논쟁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1년입니다. 11년 동안 국립대학 총장과 신입생이 편지를 통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총장에게 편지를 쓰고 총장과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이 교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의 가르침을 반박하는 시험을 치렀을 때 과연 A+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A+를 주는 교수님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내 가르침에 반박했다고 그 학생들에게 F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봉건왕조 조선시대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소통하고 논쟁하고 그런 면에서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세종대왕과 태계이황과 고봉기대성을 보며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조선시대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할 때마다 권력 구조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도 저는 권력 구조 개편도 중요하지만도 제가 만약에 헌법 개정에 참여하면 꼭 이러한 문구를 넣고 싶습니다. 남아공 헌법에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여 시민에게 충성하라.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읽고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시민이 국가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남아공 헌법에는 국가가 시민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국가가 시민에게 충성할 때에 시민은 더 큰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시민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은 다양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론통일을 외칩니다. 물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국론통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다양성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하나의 생각, 하나의 이념, 하나의 사상만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의 종교만 강요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배격합니다.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상, 다양한 이념이 공유합니다. 막동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에게만 아빠 생각만 강요해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아빠 말을 들어야지. 아니죠.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이라면서요. 아빠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아빠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것은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을 저는 우리 막둥이에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주주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종교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공동체입니다. 민주주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생각만 하는 그러한 생각은 민주주의로서 부족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통이요, 다양성이고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세상이 될 때에 우리 사회는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아름답고 놀라운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이가 몇입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셋입니다. 대학 1학년, 고3, 고1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아마 재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민주시민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민주시민은 국가 공권력이 잘못했을 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 그런 자격들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짧은 강의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